여러분 팀의 미드필더는 반대 전환이 되나요? 안 되시면 요 영상 링크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기 축구를 한 지도 20년이 다 됐습니다. 그간 수많은 아마추어 동호인분들을 만나 뵀는데 진짜 신기한 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경기장에서 볼 때마다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또 서로 정신없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기 축구 교본. 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축구 못해요. 알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꿀팁들이 더 와닿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막 프로 선수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마음 몰라. 자, 이번 주말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조기 축구 꿀팁 바로 들어갑니다. Let's get it. 중앙 미드필더면 아마도 그 팀의 에이스시겠죠? 근데 저는 조기 축구 레벨에서 중앙 미드필더는 두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반대 전환이 되는 미드필더와 반대 전환이 안 되는 미드필더. 자, 그러면 이 반대 전환을 왜 해야 되냐? 반대쪽의 공간이 훨씬 넓으니까 걷다 보내면 전진하기 훨씬 쉽다. 볼 뺏길 확률도 줄어들고요. 자고로 중앙 미드필더는 팀의 공격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이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주지 못하면 그 팀의 경기력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은 되게 섬세하게 잘 다루는데 반대 전환을 못하는 미드필더랑 볼 컨트롤은 조금 둔탁하지만 반대로 쫙쫙 잘 찢어주는 미드필더랑 후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격 방향 설정을 잘해주는 거니까. 자, 그럼 반대 전환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볼을 받을 때 내려가면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윙어가 볼을 갖고 있다. 그럴 때 중미가 볼을 받으러 간다. 그러면 요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앞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채로 볼을 받을 수 있어. 공간이 있으면 상대 미드필더가 압박해 와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요. 근데 반대 전환 못하는 미드필더분들 보면 볼을 받으러 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받으세요. 이러면 볼을 받자마자 상대 미드필더랑 꽝 하고 부딪혀. 너무 가까워. 막 뽀뽀하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반대 전환은커녕 볼 지키기 바쁘죠. 급하니까 그냥 측면에 벌려 있는 윙어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야. 근데 여기는 공간이 좁죠. 뺏길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각으로 내려가면서 볼을 받아야 반대 전환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는 왼발로 퍼스트 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볼을 받는 동시에 몸을 돌려가지고 전방과 반대쪽 시야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잘 내려가서 받더라도 볼을 오른발로 받아놓으면 몸을 못 열어. 반대로 못 봐. 그러면 전환 못해. 또 그쪽으로 주는 거야. 자, 여러분 모드리치나 키미 같은 선수들 자세히 봐보세요. 볼이 엄청 뒤쪽으로 와가지고 오른발로 잡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도 굳이 폴짝 뛰어가지고 왼발로 잡아놓는다고. 몸 돌려서 반대쪽 시야 확보하려고. 자, 물론 요런 스킬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팀의 에이스시잖아요. 할 수 있어. 볼 받기 전에 자꾸 고개 돌려가지고 돌아설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런 게 좀 되기 시작하면 측면에서 오는 볼을 잡아두지 말고 그대로 흘려서 돌아보세요. 그러면 상대 미드필더가 녹을 거예요. 아, 그때 쾌감이 또 쩐다고. 공격수. 자, 전국에 계신 공격수 분들 뒷공간으로 뛰어주세요. 가끔 보면 최전방 공격수신데 뒷공간 침투할 생각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60대 형님이시면 이해합니다. 근데 젊은 공격수인데도 뒤로 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내려와서 받으려고만 해. 그러면 그 팀은 답답한 축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수가 자꾸 뒷공간으로 뛰어줘야 패스가 깊숙이 들어가고, 그래야 상대 골키퍼 수비들이 성가시다고요. 굉장히 힘들고 계속 상대 수비수 앞에서만 놀면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수비하기 너무 편해. 공격의 기본 원리는 넓고 깊게. 그리고 공격수분들 뒤에 쉽게 내주세요. 아마추어 공격수분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볼 받았을 때 항상 자기가 스스로 돌아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압박이 전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돌아서야죠. 근데 문제는 상대 센터백이 굉장히 빡세게 압박을 하는데도 무리해서 돌아서려고 해. 안 그래도 뒤쪽 시야가 확보가 안 됐는데 터치까지 많아진다? 바로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볼 받을 때 뒤에 압박이 느껴지시면 그냥 우리 미드필더한테 바로 내주세요. 여기서 바로 내주는 게 중요해요. 꾸물거리다가 주면 그 시간에 상대 미드필더가 우리 미드필더를 압박한다고. 최대한 빨리 줘야 우리 동료가 앞에 넓은 공간을 확보한 채로, 전방의 시야를 확보한 채로 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진 패스 바로 가는 거야. 윙어. 자, 윙어분들은 센터백 뒤로 침투하세요. 많은 아마추어 윙어분들이 사이드 라인까지 쭉 벌려서 볼 받는 거 잘하세요. 그리고 그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것도 잘하십니다. 근데 상대 센터백 뒷공간,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침투하시는 윙어는 정말 적어요. 우리 팀 중앙 미드필더가 볼을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침투해보세요. 측면 뒷공간으로 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볼 받으면 바로 1대1 찬스야. 설마 그 1대1 찬스가 오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건 아니죠? 자신있게 하세요. 못 나면 어때?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윙어인 내가 이렇게 침투하면 중앙 공격수랑 동선이 겹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침투하면서 공격수한테 얘기하면 돼요. 야, 엑스체인지 하자. 아니면 야, 네가 바깥으로 벌려. 그렇게 서로 자리 바꾸면 100% 공간이 생깁니다. 상대 수비들이 어쩔 줄 몰라. 이게 고차원적인 축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각으로 침투하면 나한테 공이 안 오더라도 상대 풀백이 딸려오죠. 그러면 측면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또 우리 팀 풀백이 살짝 올라가서 패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그리고 전국의 윙어분들 수비하실 때는 상대가 전진을 못하게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볼을 뺏는 게 아니라 전진을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볼 뺏으려고 겁나 달려들었다가
들어갔다가 제껴지면 그 풀백이 볼 가지고 쭉 올라간다고. 그러면 우리 풀백이 또 1대2 상황을 맞게 돼요. 너무 불리해. 그러니까 윙어분들은 그냥 상대 풀백 앞에 길을 막고 서 계시면 돼요. 전진 못하게 길막하는 거야. 만약에 상대 풀백이 백패스를 한다? 수비 성공. 100점짜리 수비. 자, 근데 가끔 보면 수비를 너무 열심히 하는 윙어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가운데까지 와가지고 겁나 압박해. 근데 상대가 풀어나와서 그쪽 풀백한테 패스를 했네? 그리고 그 풀백이 볼 가지고 막 전진하네? 근데 우리 윙어는 요까지 왔었다 보니까 못 쫓아가. 그럼 이게 수비를 잘한 걸까요? 아니죠. 전진하는 걸 못 막았잖아. 괜히 내 체력만 낭비하고 팀에 해를 끼친 거예요. 절대 많이 뛰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 풀백의 전진만 막으면 된다. 센터백. 자, 센터백 여러분들 좁은 데다가 주지 마세요. 중앙 미드필더처럼 센터백도 우리 팀의 공격 방향을 설정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어떤 센터백 분들은 저기 너무 좁은데 걷다가 굳이 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뒤에서 볼을 몇 번 돌리다 보면 뭔가 빨리 전진 패스를 해야 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 그 조급함이 보여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천천히 돌리다 보면 공간 넓은 데가 보여요. 걷다가 주면 돼. 자, 그리고 센터백 분들 내려가 주세요. 센터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쳐지면 돼요. 상대 중앙 미드필더가 킥을 때리려고 한다? 예측하고 미리 쳐지면 돼. 상대 공격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간다? 그러면 바짝 따라가서 못 돌아서기만 하고 백패스하면 다시 내려오면 돼. 이렇게 우리 뒷공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 웬만해선 찬스 안 내줍니다. 센터백으로서 제일 위험한 게 무리하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김민재는 그래도 됩니다. 나가면 다 뺏어와. 그리고 뒷공간 뚫려도 다시 내려와서 자기가 커버해. 근데 우리는 김민재가 아니죠. 항상 쳐지는 게 우선이다. 자, 그리고 센터백 분들 둘이 서로 커버해주세요. 자, 우리 센터백 한 명이 헤더 경합할 때 옆에 있는 다른 센터백이 뒤에 커버해주는 건 다들 잘 하세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상대가 전진 패스를 했어. 근데 우리 센터백 중에 한 명이 걷어내려다가 실수해가지고 볼이 뒤로 빠졌어. 그러면 다들 빨리 내려가야겠죠. 근데 이럴 때 이 실수를 했던 센터백이 자기가 저거를 쫓아가려고 미친 듯이 뜁니다. 근데 그게 될까요? 빡세죠. 상대 공격수가 한참 전에 출발했는데 어떻게 잡아? 자, 이럴 때는 옆에 있던 센터백이 이렇게 대각으로, 즉 지름길로 와가지고 압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했던 센터백은 이렇게 가서 우리 파트너가 있던 자리를 커버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편하게 수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프로 선수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의외로 아마추어 수비수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센터백 분들 이거 개꿀팁. 컵백을 예상하세요. 상대 윙어가 박스 안에까지 들어와서 컵백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골대 쪽 가까이에 서 계세요. 그러면서 컵백 각을 일부러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상대 윙어가 컵백을 줄 겁니다. 그거 맛있게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이때 너무 미리 튀어나가시면 안 됩니다. 상대가 컵백을 안 줄 수도 있어. 여기 진드컨이 서 있다가 요로 볼이 오면 그냥 걷어내면 되고, 상대 윙어가 컵백을 할 것처럼 바디랭귀지를 취한다? 그러면 패스하는 동시에 튀어나가서 맛있게 카트 하시면 돼. 요거 마스터하시면 조기 축구 레벨에서는 웬만해선 골 안 먹습니다. 풀백. 자, 전국에 계신 모든 풀백 분들 내려가 주세요. 풀백 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요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윙어가 볼을 잡았는데 상대 풀백이 쭉 오버래핑을 해와. 나는 혼자인데 쟤네는 2명. 1대2 상황이죠. 불리하죠. 근데 이럴 때 대부분의 풀백 분들이 이 볼을 가진 윙어를 덮칩니다. 덮쳐서 볼을 뺏는다든가 아니면 그 윙어가 전진 패스하는 걸 커트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구장은 엄청 넓어요. 볼 뺏기도 힘들고 그 패스를 자르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뒷공간이 뻥 뚫리죠. 우리 팀의 모든 선수들이 힘들게 내려가야 됩니다. 수비 실패. 자, 이렇게 1대2 상황을 마주하면 튀어나가지 마시고 쓱 내려가 주세요. 볼 가진 선수는 놔두고 오버래핑 도는 선수를 따라가는 거야. 왜냐면 이 선수가 우리 골대랑 더 가까이에 있잖아요. 더 위협적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선수를 따라가서 여기로 패스를 못하게끔 하는 게 우선이죠. 자, 이쪽으로 패스를 못하게끔 하면 볼을 갖고 있는 상대 윙어가 앞에 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막 망설여. 공격 속도가 늦춰지죠.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팀의 윙어가 혜성처럼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줍니다. 만약에 윙어가 안 내려온다? 소리치세요. 내려와! 자, 이렇게 풀백이 오버래핑 도는 선수를 따라가고 윙어가 내려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뒷공간이 안 뚫려요. 우리 팀의 모든 선수들이 힘들게 내려갈 필요가 없죠. 수비 성공. 자, 그리고 풀백 분들 바깥으로 몰아주세요.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모르세요. 자, 내가 풀백인데 상대 윙어가 나랑 1대1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바깥쪽으로 몰아야 돼. 근데 어떻게 바깥으로 몰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핵심은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자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면 상대 윙어는 양쪽 어디든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서면 상대 윙어가 안쪽으로 들어오겠지. 근데 이렇게 서면 상대 윙어를 바깥쪽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몰면 실점 확률은 한 80%쯤 떨어져요. 왜냐? 거기서 상대 윙어가 슈팅을 하든 크로스를 하든 우리 팀의 골키퍼랑 센터백이 다 막아줄 거니까 절대로 상대가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들어오면 슈팅, 수루패스, 반대 전환 다 돼. 절대 볼을 뺏으려고 발 내밀지 마시고 자리 잘 서서 바깥으로만 보내주세요. 골키퍼. 자, 골키퍼 분들은 니어 포스트는 꼭 막아주세요. 아까 풀백이 상대 윙어를 바깥으로 몰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골키퍼가 니어 포스트 쪽 슈팅
슈팅을 확실하게 막아준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슈팅을 먹히면 답이 없어요. 일단 니어를 확실하게 틀어막아 주시고 반대쪽으로 오는 크로스나 파포스트로 오는 슈팅을 막을 준비하시면 돼. 자, 그리고 골키퍼분들 백패스가 왔을 때 침착하세요. 많은 아마추어 골키퍼분들이 백패스가 오면 이게 무슨 시한폭탄인 것 마냥 최대한 빨리 차버리려고 하셔. 근데 그렇게 급하면 꼭 실수가 나오죠. 저기 있는 상대 공격수한테 선물 주는 거야. 발밑이 자신 없으실수록 침착하셔야 돼요. 백패스 오면 일단 잡아놔. 그리고 상대 공격수가 어디서 어떻게 압박해오나 보면 돼.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옆으로 벌린 우리 센터백이나 중앙 미드필더한테 인사이드 패스하면 됩니다. 여의치 않으면 그냥 측면으로 킥을 때리든지 아니면 진짜 그냥 코너 플래그 쪽으로 굴려 놓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동안에 우리 수비가 재정비하면 되거든요. 심판, 자, 보통 팀별로 돌아가면서 심판을 봐주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죠. 심판 봐주시는 고마운 분들한테 제가 몇 가지 부탁 말씀 그리고 꿀팁 드립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소신 있게 단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가끔 선수들 눈치를 너무 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돼. 그게 오심보다 더 보기 안 좋습니다. 자, 근데 옵사이드를 불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두 명의 부심 없이 혼자 주심을 보기 때문에 옵사이드 보기 힘들어요. 애매한 거는 사실상 볼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옵사이드라고 손들고 있는 센터백과 뛰어 들어가는 공격수의 제스처랄까, 그들의 전체적인 감정선, 그런 거 보고 눈치껏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억울해하는 사람이 안 나오면 돼. 자, 그리고 심판분들 휘스를 적당히 불어주세요. 가끔 어떤 분들은 스로인 될 때마다 삑, 또 골킥이나 코너킥 될 때도 삑. 너무 자주 보세요. 나 옆에 있다가 진짜 깜짝 놀랜다니까. 원래 스로인, 골킥, 코너킥 때는 휘스를 안 부셔도 됩니다. 아니, 안 부는 게 맞아요. 휘스를 불 때는 파울일 때, 옵사이드일 때, 경기를 종료시킬 때, 그럴 때만 불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신호, 스로인이 됐을 때 수신호 헷갈릴 수 있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볼 소유권을 가진 팀이 공격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A팀 선수 맞고 나갔으면 B팀 볼이죠. B팀이 공격하는 방향을 가리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볼이 엔드라인을 나갔어요. 골킥 아니면 코너킥인데 이게 애매해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심판만 쳐다봐. 근데 그럴 때 대부분의 심판분들이 그냥 애매하게 그쪽을 가리킵니다. 골킥이면 골대 쪽, 코너킥이면 저쪽 구석. 근데 문제는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거리나 각도에 따라서 어딜 가리키는 건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골킥이면 골대 쪽을 가리키면서 손을 대각선 밑으로, 그리고 코너킥이면 코너 쪽을 가리키면서 손을 대각선 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프로 심판분들의 수신호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디서 봐도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분들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세요. 가끔 보면 파울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 있죠. 그럴 때는 파울을 빨리 불든지 파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말로다가 하세요 요래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하세요가 왜 필요하냐면 가끔 이럴 때 있어요. 파울인지 아닌지 애매해. 근데 심판이 불지도 않고 하세요도 안 해. 그러면 당한 사람은 당연히 파울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멈춰. 그리고 막 짜증내. 그러면 압박했던 사람도 눈치 보인다고요. 공격 전개하기가 좀 애매해. 분위기 이상해진다고. 그러다가 괜히 저 뒤에서부터 다시 할게요 이러면서 골키퍼한테 백패스해. 안 좋죠.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빨리 불든지 아니면 하세요 하면서 화끈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황이 끝났을 때 넘어졌던 분한테 가서 괜찮으세요? 아, 다치시면 안 되는데 조심하십시오 그래주시면 돼요. 물론 웬만하면 파울을 불어주시는 게 분위기상 좋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동호회 대회 심판 알바하다가 하세요 하다가 양팀 선수들이 막 죽방 때려가지고 때리지 마세요 막 그렇게 말렸잖아. 네, 오늘은 이렇게 조기 축구 하실 때 꼭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축구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시고 항상 질축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